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명감이 뚜렷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종목들도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거래소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입니다. 평화홀딩스가 오랜만에 또 보이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5%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네, 인맥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주의하자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업데이트되고 있는 지지율 확인해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가 39.3%고요. 이준석 후보가 6.3%를 기록 중이라는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김문수 관련주 반등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육개주가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수급 차질이 빚어지게 된 상황이죠. 네,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게 60일 동안 전면 차단이 되면서 가격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성수기 구간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고 마니커가 오늘도 10%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선 우선주가 오늘 본주보다 강합니다. 지금 9% 넘어간 플러스권이고요. 전반적으로 뷰티주 성적 괜찮습니다. 콜바홀딩스 또 올라가면서요. 네, 11,840원권 8% 넘어가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진이 들어옵니다. 오늘 움직이는 쪽에서의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파워감 있게 움직이게 되면서 7% 넘어가는 상승이고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수출 쪽을 조금 더 보셔야겠죠. 정책에 대한 노선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원전주가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전력 관련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양당에서 모두 다 힘을 주고 있는 게 AI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전력 관련주 함께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X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에 오늘 긍정적인 레포트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런 멘트도 나와 있고요. 눌림목도 꽤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서 일진전기가 3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고요. LX 일렉트릭의 주가는 24만 8,500원, 6% 넘어가는 상승 도드라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명감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왔던 쪽에서 빠지는 경우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수두룩하게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까지 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태양광과 오늘 전기차가 밀리는 요인은 똑같습니다. IRA 지금 세액 공제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다고 하죠. 네, 예전대로라면 2033년이었는데 이게 5년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2018년부터 폐지될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최종 통과는 안 됐고요. 변수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잘 올라오던 태양광주가 한번 고비를 맞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변동 굉장히 컸는데 오늘 하락 쪽으로 완전히 방향 틀게 되면서 35,8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도 크게 나오네요. 네, 9% 넘게 빠지면서 현재 구간에 46,1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또 빠지는 쪽을 보시면은 너무나 오늘 명확하게 신재생 쪽, 그리고 보시면은 2차 전지가 거의 다 도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OCI 홀딩스가 6% 넘게 주가 빠집니다. 관세 사실 태양광이 올라오는 거는 IRA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쉬어가는 것일지 아니면 하방 변동 더 줄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세다 조정 권역에서 OCI 홀딩스도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사실 2차 전지입니다. 지금 더 바닥이 열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에서 오늘 신저가가 거의 다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다시 한번 이탈이 되는 것인가 우려감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5.9%, 신소재가 5.02%고요. LNF도 오늘 안 좋네요. 네, 6만 원선 크게 이탈하면서 57,000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뉴페이스들 성적이 좋은데요. 따따블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공모가 9,100원짜리 주식이고요.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스킨 부스터 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성 좋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데뷔전 성적이 엄청나고요. 거래대금 양시장 합산해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육물산이 다시 달립니다. 오랜만에 쉬었다가 오늘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적인 타일 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오늘 반등 다시 한번 의미 있을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암 진단키트 인도 상용화 계약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1,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컴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개장 초반에 양호한 시세 내고 있는데요. 양자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CCS 오늘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28%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보시면 유라클이 오늘 19% 넘어가면서 AI 쪽의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강화 쪽에서는 지금 전염병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메가ICS가 갑니다. 주가 18% 넘어가는 급등세고요. 네오 이문텍 오늘 좋은데요. 네, 1,800원 기록하면서 18% 넘어가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정시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멘트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상지건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23% 빠지면서 21,3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인막 테마주는 지금 지지율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강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디콕스가 이틀 연속 조정받습니다. 1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시면 유로나 한국 그리고 BTB, 포톤 같은 종목들도 급락세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미 또 이제 일전에도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악재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이 신용등급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게 되면 매수 기회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여전히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또 위치 자체가 경계해야 되는 위치다. 약간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시는 어제 약간 쓸데없이 빠져버린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이 신용등급 하향권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간에서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쓸데없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 시장이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지금 이제 약간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전력 인프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 정전 이슈,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 이야기에 더불어서 지금 정책적인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의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공약 또한 지금 현재 이 전력기기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수급이 일제히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 정도, 어제 하루 정도 눌리고 바로 이제 또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쪽이 현재 코스피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현재 전력 인프라 쪽이 그대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전 매물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전의 구간을 소화해주고서 신고가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느냐 약간은 또 현재 그런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전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전력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부분 다 같은 구간, 비슷한 구간에 놓여져 있죠. 이전에 이제 신고가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분기점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도 현재 저항 구간이 강력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앞선 구간의 신고가를 소화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현재 저는 전력 인프라 쪽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61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서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늘리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 다만 현재 시장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강했었던 태양광이 또 지금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함께 일제히 또 조정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IR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공화당에서 강경파의 요구에 의해서 IRA 세액 공제를 더 줄일 수가 있다. 2028년에는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정책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또 이 IRA 세액 공제로 인해서 현재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또 잠시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약간은 자제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IRA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코멘트 자체가 똑같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마찬가지고 특히 에코프로는 저가를 또 깨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그림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떠한 대응보다는 다른 해칭할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등등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랩지노믹스나 아니면은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어느 정도는 탄력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이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니파 바이러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상당히 확산세가 강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약간은 꺾이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5월 달은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상당히 물량을 좀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무래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노리고서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는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번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또 이제 로봇주들을 코멘트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종목을 노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뭐 유진 로봇이나 로보티즈 같은 것들은 차익 실은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은 기존 대장주였지만 수급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 시간에 뭐 에브리봇 같은 살아있는 종목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에브리봇은 지금 이제 또 급등이 좀 굉장히 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접근을 해야 되나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을 또 받아주는 종목군들은 에브리봇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차분히 기다리는 그러면서 확실하게 또 수급을 넣어주는 종목이 생겨날 때까지 차분하게 봐야 되는 섹터군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주 다시 한번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하나솔루션이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거래량도 보면은 이미 전일자를 뛰어넘게 되면서 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주식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태양광주에 대해서는 호재가 만발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혹시 나에게 매수 기회가 온 걸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태양광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태양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향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등등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국내에 호재가 많았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가장 실적적으로 수치상으로 이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하나솔루션이었고 그러면서 정책 이슈가 또 묻어 나오다 보니까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스몰캡 태양광 쪽에서도 스몰캡 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래도 실적에 기대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스몰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죠.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고 결국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IRA라는 또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는 돌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태양광은 아무래도 이제 접근보다는 다시 한번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접근은 자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각 섹터에 대해서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로봇하고 태양광 쪽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언제든 매수 기회가 오면 진입하자 잘 체크하자고 얘기한 게 전력 인프라 쪽인데요. 네, 이 부분 유심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